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뉴스 보고 깜짝 놀라고 계시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폭격을 했고요.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 부부 현재 체포를 해서 미국으로 압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식을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요. 지금도 이제 우리 한국과 미국이 좀 이렇게 좀 긴장 상태에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 교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말이죠, 베네수엘라도 이제 주권 국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를 해서 압송을 할까?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그 베네수엘라를 폭격을 할 때 말이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항거를 하고 막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체포가 돼서 미국으로 압송 중이다, 그런 이제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YTN 뉴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서 베네수엘라 밖으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라고 이름 지은 작전을 미국이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이른 새벽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국외로 압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두로의 아내도 미국 사법당국과 합동으로 수행된 이번 작전에서 함께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에 체포됐다고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에서 보시는 것 같이 현재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이 생포가 돼서 미국으로 압송 중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확정된 결론은 아니지만은 미국 발표 그리고 일부 국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말이죠, 이 사건이 갖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외교적 의미는 아주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를 폭격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미국이 내세우는 공식 명분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이죠, 마약과 조직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은 말이죠, 오래전부터 마두로 정권이요, 대규모 마약 밀매 그리고 국제 범죄 네트워크에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중국하고도 상당히 가깝죠, 베네수엘라가. 자, 그래서 이번에 군사행동도 말이죠, 범죄 정권에 대한 법 집행, 이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미국이 피해를 봤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이 마두로가 말이죠, 미국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고 기소가 되기 때문에 체포했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은 많은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미국 법원에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말이죠, 그걸 근거로 해서 체포 작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체포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권세가 대단하죠. 아무리 미국 법원에 기소가 되어도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를 해서 압송을 합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재명이죠. 북한에 그 송금하는 게 원래 불법입니다, 국제적으로. 만약에 이재명을 미국 법원에서 기소를 했으면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미국 군대가 와서 이재명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할 수 있다, 그런 논리도 여러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걱정입니다. 자, 베네수엘라 침공한 이유 세 번째, 안보와 질서 회복이라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자, 미국은 말이죠, 이 베네수엘라는 나라를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정권,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략해서 폭격을 해서 마두로를 체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공식 명분, 지금 체포, 폭격,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한 이유가 세 가지. 이거 외에 말이죠, 실제 의도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두로 부부의 압송 보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자, 직접 지금 다 이런 장면은 못 봤지만은 만약에 마두로 부부의 압송이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말이죠, 단순한 체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베네수엘라의 정권이 붕괴됐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이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외국 군대에 의해서 체포돼서 자기 나라 바깥으로 이송이 된다? 자, 여러분, 이거는 국제 정치에서 말이죠, 그게 아주 예외적인 사건 아닙니까? 자, 이 경우에 베네수엘라는 말이죠, 첫 번째로 권력 공백을 가져오죠, 그 나라에. 지금 어떤 보도를 보니까 야권이 뭐 곧 집권한다, 그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권력의 공백이 일어나니까 베네수엘라는 기존 군부하고 정치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겠죠. 세 번째로 친미 세력과 반미 세력이 아주 격렬한 대립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죠. 이제 물론 이제 미군이 개입을 하겠습니다만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앞으로 베네수엘라에는 말이죠,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첫째, 친미 임시정부가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그런 과도 정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전이 일어나거나 장기적으로 나라가 혼란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마두로 지지 세력, 그리고 군부 일부가 만약에 미국에 저항할 경우는 이 내란과 같은 혼란 사태가 길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로는 말이죠, 국제 대리전 양상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항을 하느냐.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베네수엘라는 말이죠, 국제 세력 다툼의 장이 될 수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당면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사태를 두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중국으로 지금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빈 방문으로 중국을 제일 먼저 방문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송을 보면은 중국에서 소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그 날짜를 맞춰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때려서 대통령을 체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될까? 참 미국 대단한 나라죠. 자, 첫째 말이죠, 우리의 주권은 말이죠, 외교 안보 법치가 동시에 무너질 때에 우리 주권도 순식간에 위협받습니다. 외교, 안보, 법치. 안보라는 것은 말이죠, 북한과의 힘의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불안한 모습이 보일 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관여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베네수엘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법치의 붕괴가 일어났고요, 경제 파탄이 일어났고, 외교 고립이 일었습니다. 이게 겹치면서 말이죠, 결국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개입에 명분을 줘버리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교훈은 국내 정치 갈등이 국제 개입의 비밀과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부가 분열된 국가는 말이죠, 외부에 가장 취약합니다. 지금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막 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참으로 우리나라도 걱정입니다. 자, 이럴 때에 이재명 정부가 판단해야 될 사항 과연 무엇일까요? 이재명 정부가 판단해야 될 핵심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한미동맹의 전략적인 신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동맹은 말이죠, 감정이 아니라 국익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하고도 가깝고 중국하고도 가까우면 좋은데 지금 미국을 말이죠, 좀 등한시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미국 없어서는 자유대한민국이 지탱이 될 수가 없었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미 집회는 그냥 두고 말이죠, 반중 집회는 처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둘째,
사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군 통제에 대해서 말이죠.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법원을 통해서 검찰, 행정, 그리고 군 부대를 말이죠. 민주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유엔군 사령부가 관여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휴전 국가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국가의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면은 외교적인 명분이 사라집니다. 현재 우리는 전시국가죠. 전쟁만 없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이나 유엔군 사령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는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요. 반미, 친미 이분법을 뛰어넘는 실용 외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말이죠. 반미했다가 친미했다가 뭐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념 외교의 말로 마지막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거 지금 이념 외교, 뭐 너무 중국적으로 다가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자,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죠. 국가의 존엄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은 말이죠. 무너질 때는 한순간으로 무너져버립니다. 지금 말이죠. 부정선거 때문에 미국이 막 들끓고 있죠. 우리 한국에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전하냐? 우리의 법치와 동맹 그리고 국가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예요. 유엔 사령부가 언제든지 관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